수학을 읽어주는 쌤 수익쌤입니다. 오늘은 6학년 1학기 1단원 분수의 나눗셈 개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6학년 1학기 1단원은요. 개념 설명과 문장제 문제풀이로 이렇게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장제 풀이편도 잘 기대해 주세요. 먼저 개념을 좀 설명을 하면요. 6학년 1학기 1단원 분석이에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자연수 나누기 자연수, 분수 나누기 자연수가 있습니다. 6학년 1학기에 배우는 분수의 나눗셈은요. 5학년 때 배웠던 분수의 곱셈 부분에서 연결이 되고요. 다음에 6학년 2학기 때 분수의 나눗셈을 한 번 더 배우게 돼요. 그때는 뒤에가 자연수가 아니라 나눗수가 모두 분수인 경우를 배우게 됩니다. 그 전에 초석을 다진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연수 나누기 자연수는요. 몫이 1보다 작은 경우, 몫이 1보다 큰 경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게 되고요. 분수 나누기 자연수는 진분수 나누기 자연수, 가분수 나누기 자연수, 대분수 나누기 자연수 이런 식으로 나눗셈이 분석이 됩니다. 지금부터 각각의 경우의 수를 그림과 설명을 같이 곁들여서 할 거고요. 이 부분이 지나면 맨 마지막에 분수의 나눗셈을 알고리즘화 시킬 거예요. 알고리즘화 시켜서 전체를 한 번에 풀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알고리즘화 시켜서 쉽게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그림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꼼꼼하게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문제, 몫이 1보다 작은 경우 문제예요. 3 나누기 4입니다.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3개를 나누기 4 한다는 거죠. 이 3개를 나누기 4 한다는 건 각각을 4등분해서 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각각을 4등분해서 한 가지를 하면 색칠하면 이렇게 되겠네요.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가 되니까 합쳐지면 어떻게 되죠? 4등분한 게 총 3개가 되게 되죠. 식으로 나타내주면 뭐가 될까요? 4등분한 것 중에 3개니까 4분의 3이 되겠네요. 4 나누기 3은 4분의 3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거, 몫이 1보다 큰 경우 두 가지 방법대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요. 금방 한 것처럼 5개를 나누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5가지가 있죠. 5개를 모두 2개로 나눕니다. 그것 중에 하나에 속하니까요. 색칠하면 이렇게 될 것 같고요. 이거를 모아서 칠하면 어떻게 될까요? 얘네들이 모으면 하나 되죠. 그 다음 이거 둘이 모아도 하나 돼요. 그 다음 이거는 나머지가 하나 남겠네요. 그래서 이걸 색칠하면 칠해집니다. 따라서 2개와 2개 남는 것 중에 하나니까 2와 2분의 1 이렇게 됩니다. 방법 두 번째는 이 5개의 빵을 2명한테 나누어 준다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5개의 빵을 2명한테 나눠줄 때는 위에처럼 이렇게 모든 걸 다 가르지 않아요. 어떻게 하죠? 만약에 이렇게 빵이 5개가 있으면 이 2명한테 나누어 줄 때 누가 이렇게 하나하나씩 전부 다 나눠요. 이러지 않고요. 먼저 2개씩을 주지요. 2개씩을 주고 그 다음에 마지막 거를 반으로 잘라서 반씩 줍니다. 우리가 줄 때는 보통 이렇게 줘서 그림이 이렇게 표현되는 경우에요. 한 명이 받는 양은 2개와 1개의 반절이 되지요. 따라서 이걸 식으로 쓰면 어떻게 될까요? 2와 2분의 1이 됩니다. 여기까지가 자연수 나누기 자연수이고요. 세 번째로는 분수 나누기 자연수를 할 건데요. 앞에 있는 분수가 진분수예요. 진분수는 분모가 분자보다 큰 분수를 진분수라고 해요. 지금 이렇게 나온 경우가 진분수이지요. 진분수도 두 가지 경우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이 분자가 이 나누어지는 수의 배가 될 때예요. 그러면 6은 3의 배수가 되죠. 이럴 때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림으로 표현해주면 7분의 6이라는 건 얘를 똑같이 7도막으로 나눠서 그 중에 6도막에 해당되죠. 이렇게 해당되고 이것을 셋으로 나누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항상 처음에 있는 걸 세로로 표현하고 뒤로 나누는 걸 가로로 그려줍니다. 가로로 그려주면 이렇게 셋으로 나눈 것 중에 이 한 가지에 포함된다라는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 알고 보니까 분자만 나눠진 거랑 똑같아요. 한마디로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7분의 6 나누기 3이라고 쓸 수 있어요. 그림을 보니까 분자만 나누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6 나누기 3은 2니까 7분의 2가 되겠네요. 그림으로 보더라도 7분의 2하고도 같습니다. 분자가 나누어지는 수의 배수가 될 때에는 몇 배, 1배, 2배, 3배 이렇게 배가 될 때에는 나누는 게 굉장히 간단해요. 그런데 두 번째로 이런 경우에요. 이번에는 진분수 나누기 자연수는 똑같은데 나누어지는 수 4의 몇 배가 되지 않는 경우에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 다음과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몇 배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4의 배수가 아니므로 4의 배수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리 5에다가 위아래 똑같이 4를 한번 곱해봅시다. 5 곱하기 4 위에도 3 곱하기 4 이렇게 해줄 수 있어요. 이 부분이 왜 가능하냐고요? 우리 5학년 1학기 때 배우죠. 분모와 분자에 0이 아닌 같은 수를 곱하여도 분수의 크기는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렇게 같은 수를 곱해줬어요. 나누기 4가
4가 됩니다. 그러면 20분의 12 나누기 4고요. 아까 말했죠? 나누기 4는 분자만 나누면 돼요. 따라서 20분의 12 나누기 4가 돼서 나누면 3이니까 20분의 3 이렇게 되겠네요. 두 번째 방법으로는 그림으로 얘를 한번 그려볼게요. 그림을 그리고 왜 그렇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그림으로 표현하면요. 5분의 3 나누기 4는 5를 4개로 쪼개서 먼저 색칠하면 이렇게 되겠죠. 5분의 3은 이렇게 되고요. 이거를 나누기 4예요. 제가 아까 뒷부분은 가로로 한다 그랬죠. 가로로 줄을 치면 하나, 둘, 셋. 이제 4개로 나눈 거죠. 4개로 나눈 것 중이니까 이 부분이 되겠네요. 그래서 4로 나눈다고 생각하는 거니까 한마디로 얘의 4분의 1이 되겠네요. 5분의 3 나누기 4는 5분의 3의 4분의 1배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5분의 3의 4분의 1배라는 건 5분의 3 곱하기로 고치면 4분의 1이겠네요. 따라서 얘를 계산하면 5분의 3 곱하기로 고치면 4분의 1이 되고요. 이대로 우리 분수의 곱은 5학년 2학기 때 했죠. 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곱하죠. 곱하니까 5, 4, 20분의 3이 되겠네요. 자, 여기서는 어떻게 했죠? 맞아요. 5분의 3 나누기 4에서 이 4는 1분의 4이므로 이걸 곱하기로 고치면 위아래가 바뀌어서 4분의 1 이렇게 고쳐서 계산했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대분수 나누기 자연수입니다. 가분수 나누기 자연수를 안 한 건 사실 대분수하고 똑같기 때문에 하지 않았어요. 이 부분을 할 때에는 가장 먼저 가분수로 고치는 게 중요해요. 대분수를 가분수로 고쳐주세요. 안 고쳐도 풀 수 없나요? 풀 수 있습니다. 2로 나누고 2를 2로 나누고 4분의 3도 2로 나누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계산이 훨씬 복잡하기 때문에 대분수를 가분수로 고친 다음에 생각을 해볼게요. 1과 4분의 3은 대분수로 가분수로 고칠 때는 곱하고 더하죠. 4, 3이니까 4분의 7 나누기 2가 되겠네요. 나누기 2를 앞에처럼 곱하기로 고치면 2분의 1이 되고 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곱하기 되면 얼마가 될까요? 2, 4, 8분의 7이 됩니다.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저 이 부분 그림으로도 알고 싶어요 하면 그림으로는 어떻게 그리냐? 1과 4분의 3은 이렇게 하나와 두 번째 네도막으로 나누었을 때 3개에 해당하죠. 그러니까 그림이 이렇게 되겠네요. 이것 중에 두 개로 나눈 것 중에 하나니까 얘를 둘로 나누고 이걸 둘로 나누었어요. 그러면 아까 지금 여기에 이렇게 점점점점이 있겠죠? 얘를 합치면 이런 식으로 되겠네요. 이렇게 나눈 것 중에 아까 여기 둘로 나눈 것 중에 이 반절에 해당하는 부분 그러니까 4개 하고요. 자, 이것 중에 이 반절에 해당하는 부분이니까 여기에 3개 이렇게 색칠되겠죠? 그래서 8분의 7이 됩니다. 자, 그림으로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제가 쭉 정리했는데요. 정말로 나는 분수에 나눈 셈이 너무 어렵다 하면 이 키만 기억하면 되거든요. 근데 제가 알고리즘화 시켰어요. 여기 오타가 났네요. 알고리즘화 시키면요. 다음과 같습니다. 분수에 나눈 셈이 정말 이해가 안 간다. 진짜 이 그림들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하는 친구들은 이 알고리즘 기억하시고요. 그런 친구가 아니더라도 나중에 문제 풀 때에는 100% 이 방법으로 풀거든요. 그러니까 이 방법 기억해 주세요. 제가 앞으로도 나눗셈이나 곱셈 알고리즘화 시킬 건데요. 그때도 자주 보는 그림일 거예요. 첫 번째로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궁금한 말은 뭐로 그려줄 거예요. 뭐로 궁금한 거 뭐냐? 대분수인가요? 라고 물어볼 거예요. 두 가지로 나누겠죠? 대분수가 아니에요 하면 그 다음 단계로 그냥 내려옵니다. 그런데 대분수예요 라고 해서 yes로 가면 대분수는 가분수로 고칩니다. 가분수로 고치기가 그 다음 할 일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쪽으로 오면 돼요. 여기 대분수면 가분수로 고치고 온다는 거예요. 만약에 가분수로 다 고쳤다. 그러면 이번에는 나눗셈을 곱셈으로 고칩니다. 곱셈으로 고치는데 역수를 이용했어요. 나누기 세모는 뭐가 되지요? 곱하기 세모분의 1이 되는 거예요. 이 부분 잘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또 곱셈으로 고치고 나서 고민이 하나 돼요. 약분이 될까요? 라고 물어봐야 돼요. 두 가지로 또 쪼개지겠네요. 약분이 될 때에는 뭘 해야죠? 약분을 해줘야 돼요. 여기서 약분이 될까요? 했을 때 yes일 땐 약분을 해주고요. no! 약분이 안 될 때에는 곱하기를 하는 거예요. 분수의 곱은 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이렇게 곱하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계산을 끝내면 안 되고요. 마지막 한 번 더 물어봐요. 가분수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가분수 no! 아니요! 하면 그대로 끝 정답을 써주면 되고요. 만약에 가분수입니까? 물어봤을 때 yes! 네 가분수예요. 대분수로 고칩니다. 우리가 가분수를 대분수로 고치고요. 이건 초등에서는 꼭
꼭 이렇게 고치는데요. 사실 중등과 고등에서는 대분수로 딱히 고치지 않아요. 그래서 끝 이렇게 오게 됩니다. 지금 이렇게 그려서 오히려 지금 뭐 하는 거지 싶지만 이대로만 계산하면 모든 계산이 끝나요. 예를 들어서 제가 첫 번째 문제부터 다시 한번 볼게요. 아까 풀었던 5 나누기 2 먼저 보겠습니다. 대분수입니까? 네, 가분수로 고칠게요. 그러면 얼마로 고치면 되죠? 5는 1분의 5로 고치면 됩니다. 나누기 2. 나누기를 곱하기로 고칠까요? 네, 1분의 5 곱하기로 고치면 반대로 바탕됐죠? 2분의 1. 약분이 될까요? 아니요, 약분 안 돼요. 그러면 그 다음 뭘로 가죠? 네, 곱해봅시다. 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곱해요. 2분의 5. 가분수인가요? 아, 맞지요. 가분수예요. 그럼 대분수로 고치면 2와 2분의 1 이렇게 됩니다. 첫 번째 문제 이렇게 풀었고요. 두 번째 아까 나와 있었던 5분의 3 나누기 4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5분의 3 곱셈으로 고치면 4는 1분의 4이므로 4분의 1이 되겠네요. 자, 약분이 됩니까? 약분되는 거 없어요. 그러면 곱해봅시다. 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곱하니까 20분의 3. 더 이상 약분이 됐죠? 가분수인가요? 아니요. 이렇게 하면 계산이 끝납니다. 여기 나오진 않지만 조금 더 복잡한 문제를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다섯 번째로 7과 2분의 1 나누기 5입니다. 아까와 똑같은 방법으로 첫 번째 볼게요. 대분수입니까? 맞아요. 나누어지는 수가 대분수예요. 그러면 가분수로 고쳐봅시다. 이 7에 14 더하기 1이니까 얼마가 될까요? 2분의 15 나누기 5가 됐네요. 나눗셈을 곱셈으로 고쳐봅시다. 나눗셈을 곱셈으로 고치면 2분의 15, 5는 1분의 5이므로 곱하기 5분의 1이 되겠네요. 약분이 됩니까? 네, 약분이 돼요. 위아래죠. 5, 1은 5, 5, 35. 약분이 되네요. 자, 약분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곱하기를 할 거예요. 여기서 짝대기가 없었네요. 그 다음 곱으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곱해주면 2분의 3이 되네요. 마지막으로 가분수입니까? 네, 그럼 가분수를 대분수로 고쳐볼까요? 1이니까 1과 2분의 1이 되겠네요. 이제 끝!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됩니다. 이 순서만 거치면 모든 문제를 다 풀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이 순서를, 이 그림을 기억하라는 게 아니라 방법들을 기억해서 하시고요. 혹시나 이런 부분 제가 수익쌤 자료 참고에 올려놓을 테니까 꼭 잘 살펴보시고 순서 잘 기억해서 푸시고요. 물론 순서도 기억해야 하지만 그림도 전부 이해해야 합니다. 그럼 저는 분수의 나눗셈 문장제로 다시 오겠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다시 또 만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을 유지하는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기까지 수학을 읽어주는 쌤 수익쌤이었습니다. 안녕.